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사람이 아닌 나라가 어떻게 늙어간단 말인가? 그렇지만 신생아는 적게 태어나고 노인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는 곧 인구 소멸, 지방 소멸과도 연결됩니다. 고령화 내지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데 있어 문제는 그 현상을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단순한 도식만으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의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을 찬찬히 살펴보면 노인들의 소득 보장이나 은퇴 후 삶의 질 향상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가 함께 묶여 있다는 점에 대한 정책 당국자의 인식은 부족한 듯합니다. 노인 복지 정책의 근본 목적은 노동력 감소에 따른 생산 저하와 연금의 고갈, 그리고 고령자 부양에 따른 가계 부담의 증가 및 소비 저하 등 거시 경제의 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고령화는 사회 문제인 동시에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국가는 이 위기를 타개할 정책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 더뎌졌다는 사회적 의미만 강조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핵심들은 왜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는지, 왜 그 사람이 더는 일을 못하게 되었는지, 일을 못하게 되면서 어떤 불행이 시작되는지 등의 개인적인 위기인 것입니다. 만일 사회적 함의만 강조하고 개인적 위기를 도외시한다면 노인을 사회 문제의 원인이자 교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되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사회적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동적 객체로 바라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초고령화 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지 헌법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쓰는 권리장전, 제7공화국 개헌을 말하다. 오늘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방안을 살펴봅니다. 인구 절벽, 인구 소멸, 초고령화의 위기는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는 예측이 정말 뼈저리게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일본보다 더 가파른 세계 최고의 초고속 초고령 사회라는 달갑지 않은 미래가 이미 다가온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방 소멸 역시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한 위기지구입니다. 2022년 3월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13곳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 수준입니다. 도처에 늘어나는 폐가와 폐교, 지방대학 파산 등 지방 소멸의 징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정치적 극화 또는 양극화라고도 하죠. 사회 균열 등 새로운 위기의 대두와 이에 대한 대응은 이제 더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긴박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해법은 일반적인 유인구조 설계에서 맞춤형 해법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헌법 수준에서 기본권 보장 방안보다는 정책 설계와 이를 실행할 입법적 해결책이 더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가령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지역사회 노인 돌봄 통합 서비스처럼 대부분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구현해야 할 그런 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인식,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정책 의지, 국가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추진 체계 강구에 대한 헌법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헌법적 지침과 명령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 소멸 대책의 큰 틀을 정립하고 성평등, 청소년, 여성 노약자, 장애인 문제처럼 기본권 차원의 해법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 초고령화의 원인 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해법도 그리 멀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까지 많은 주장과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을 꼽아보더라도 다음에 보는 것처럼 다양합니다. 그 밖에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결혼 생활의 난관이나 이혼에 따른 고통뿐만 아니라 비혼, 독신의 이점인 무자식 상팔자라든지 딩크족의 유족한 생활 등을 부각시키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파하거나 확산시키는 데 대해서도 마땅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가령 언론이나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인구 소멸 영향평가를 거친다든지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조율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초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토대로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극적 실질적 성평등 보장 정책, 혼인 장려 및 비혼 가족의 보호, 여성 경력 단절 문제의 해소, 치열한 입시 경쟁에 따른 교육비 부담의 완화, 어린이 청년, 여성 노약자, 장애인의 권리 신장,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과 난민 정책, 그리고 다문화 공생 정책, 환경과 생태계 여건의 적극적인 개선, 이렇게 여러 가지 국가적 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할 시책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시책 못지않게 지역 거점 또는 지역별로 정책을 특화해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구 과멸과 경쟁 완화, 수도권 규제의 혁신을 포함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역 거점 공공의료 체계의 혁신이라든가
지역 거점 교육의 확충, 기회균등의 보장과 일자리 확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경쟁력 제고와 지역별로 차별화된 기업 유치와 육성도 필요합니다. 초고령 사회와 인구에 대한 돌봄 서비스의 확충, 내실화, 역시 지역별로 특화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책을 지방자치에 기반을 둔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하면서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겁니다. 물론 많은 시책이 헌법보다는 법률 수준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겠죠. 하지만 기본권의 강화와 보장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